예, 수원 FC의 수호신 김현 선수님 제발 해트트릭 해주세요. 2022년 10월 17일 오후 8시 7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파오후 8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우입니다. 안녕하세요, 포르테입니다. 네, 우선은 제 녹음 메이트 포르트님의 건강 이슈로 인해서 좀 밀릴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좀 아이고, 빠르게 회복이 되시면서 아이고, 랜선 뽑아라 저거. 아유, 진짜 온몸이 안 좋네. 아이고. 네, 장난입니다. 요즘 무슨 생각 드냐면 저 사람은 약간 미친 건가? 약간 요즘 가면 갈수록 뻔뻔해지는 게 점점 뻔뻔해지는 게 이게 사람이 약간 상태가 안 좋아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 시작합니다. 아, 많이 발전한 거죠. 이걸 발전이라고 봐야 되나요? 아, 퇴화인가? 약간 점점 쿨찌처럼 다들 변해가고 있어. 사람들이 아니, 약간 그건 퇴화가 맞는데? 수치심도 없어지고 사람들이 음, 이런. 점점 약간 뭐랄까요? 하면 안 될 것 같은 말들을 가끔씩 하는 걸 보면서 이 사람들이 점점 약간 이상해지고 있다 이런 생각들이 좀 들긴 하는데 어쨌든 아유, 간에 뭐 이제 그 양반이 갔잖아요. 예. 가는 모습을 봤어야 되는데, 못 봤습니다, 저는. 포르트님이 어쨌든 간에 지금 코로나 확진 판정 언제 받으셨죠, 정확히? 제가 그 11일 있잖아요. 그 우리 제주 만났던 날. 음, 제주전 당시에 제가 PCR 검사를 했었는데, 그 다음날 아침 7시에 님은 확진이니까 나오지 마세요라는 통보를 받았고요. 음. 녹음을 하고 있는 17일 마지막 격리일, 이제 24시가 끝나면은 바로 밖에 나갈 수 있어서, 아, 그러면 오늘까지네. 음, 그래서 딱 그 기념으로 새벽에 산책이나 돌고 들어오려고 합니다. 좋네요. 이제 저도 이제 한번 격리를 했었을 때 제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고 싶었던 게 바깥 음, 공기를 맡고 싶었다는 그 생각이 제일 컸는데 아마도 포르테님도 같은 생각이 아닐까 싶고요. 그리고 또 아까 저한테 낮에 제가 하자고 하자마자 친히 먼저 꺼내신 말이 아, 욕을 하고 싶은 일이 생겼는데 욕을 할 수 아, 있게 해달라 해가지고 그거요? 해라. 네. 예.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제가 해외 축구 팀 중에서 응원팀이 두 팀이 있어요. 잉글랜드의 음, 한 망치로 두들긴 팀이랑 또 음, 독일에 맨날 1등 한다고 욕먹는 팀이 있는데 그 중에서 그 바이에른 뮌헨이라는 팀 유니폼을 제가 얼마 전에 샀어요. 그게 아시아 스토어라고 있어요. 바이에른 그 공을 보면은 아시아 국가들은 거기서 사라고 하는데 때마침 할인하고 있는 유니폼을 제가 노려요 원래. 할인을 음, 하면은 싸잖아요. 이번에는 그쵸. 그 212 시즌 유니폼 지난 시즌이죠 지금은. 시작 그게 시즌이죠. 또 할인을 하는데 그럼 마킹을 누구를 해볼까 쓱 보면서 아 제가 또 홍대병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뭐 이제 음, 본인 스스로 저런 말을 하는 걸 보니까 굉장히 뿌듯하네요. 그래서 추포모팅을 골랐습니다. 뭐 어저께 추포신이 골 넣어가지고 이겼는데 뭐 여튼간에 추포모팅. 잠시만요. 자, 슈퍼모팅이라는 선수에 대해서 네. 뭐 혹시 이제 국내 축구만 보시는 팬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좀 비유를 한번 아, 해볼까요? 아이 축신모팅 쉽게 말을 하자면은 약간 인천 유나이티드 김대중, 송시우 이런 라인이 있잖아요. 그런 라인에 있는 선수예요. 아, 이게 좀, 예. 좀 기적을 더, 만들어내는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추가적인 특이 사항들을 좀 얘기를 해드리자면 가는 팀마다 우승을 합니다. 강팀을 잘 가죠. 예, 그거를 좀 이제 그런 좀 특징이 있어서 사실은 축신모팅이 뭐 올해는 좀 달라지긴 했지만 과거에는 약간 조롱의 의미도 좀 있었었죠. 사실 그 파리 생제르맹 때가 조롱이 극치였죠. 왜냐면은 그쵸. 갑자기 뜬금없이 파리에서 쟤를 데려가? 이런 느낌에다가 그 결정적인 순간마다 기막힌 빅찬 스미스를 한 번씩 해가지고 그래서 그렇죠. 그때 뭐
추모 포팅이니 뭐니 아주 조롱을 많이 당했는데요. 네, 뭐 지금은 뭐 그때 시즌만큼 심각한 상황은 아닙니다만. 예, 요즘은 뭐 당장 어제도 멋있는 1골 1도움을 찍으면서 프라이브루크를 무너뜨렸죠. 역시 제 안목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제가 골라가지고 이렇게 잘하는 건데. 예, 계속 하세요. 예. 예, 뭐 어쨌든 간에 배송비를 합쳐서 10만 원이 안 나오길래 오 이거는 사야 되라 생각을 했어요. 제가 뭐 웨스트햄 유니폼도 그렇고 할인할 때마다 사도 다 10만 원 아래에서 다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뭐 이 정도면 합리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질렀는데 이제 격리가 끝나가는 오늘 뭐 배송이 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뭐 격리 끝나는 기념으로 나름 선물 같은 느낌으로 받아야겠다 하고라도 받았는데 제가 봉투를 까봤거든요. 근데 딱 봤는데 딱 보자마자 이상한 걸 느꼈어요. 지난 시즌 유니폼은 위에가 색깔이 약간 특이해요. 뭐라 약간 와인 색깔? 그게 있는데 그냥 다 붉은 색깔인 거예요. 어? 씨발 이거 봐라. 2가 아닌 것 같은데 하고 봤더니 트래블 한 1920 때 거예요, 그게. 그렇죠. 자, 1920에는 슈퍼브릭이 없었거든요? 그러면 마킹도 잠깐 보자. 했더니 밀러예요. 제가 최애 선수가 밀러인 건 맞는데 저는 이미 1920 밀러가 있어요. 그렇죠. 그게 2인데 하나가 더 왔고 거기에 사이즈가 2X 라지예요. 제가 2X 라지 입겠습니까? 2X 라지 이제 예, 해외 2X 라지면 이제 저 정도 사이즈의 사람이 이제 좀 평범하게 입는 정도의 사이즈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이제 포르트님 같은 분들이 입으시면 이제 약간 담요를 덮은 듯한 비주얼이 나오죠. 네, 아주 게다가 바이에른 유니폼이 세로로 엄청 길어요. 그래서 그거 입으면 그냥 원피스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쵸, 그쵸. 네. 보면서 정말 기분이 되게 화가 난 게 아니라 너무 어이없어서 아무런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이게 뭐지? 내가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지? 욕은 안 하네? 아까는 막 거의 막 세상 잡아먹을 듯이 욕을 하려고 얘기를 하더니. 근데 지금도 너무 어이가 없어서 이걸 무슨 욕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냥 공황 상태입니다. 아주 그냥. 그래서 제가 바이에른 팬카페를 한번 쭉 뒤적여 봤어요. 비슷한 피해자가 있나? 이러면 뭘 해야 되나? 아주 암담하더군요. 일단 아시아 스토어에서 자기도 딴 사람 마킹 줍는데 사내가 왔다 이런 사람도 있었고요. 뭐 마킹을 봤는데 폰트 키가 달라서 봤더니 유아용 폰트로 마킹을 해줬다도 있었고요. 네, 그리고 뭐 실밥이 풀려가지고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은 패치를 잘못 붙여놓은 거라든지 아주 다양합니다. 그냥 그렇게 다양한 피해자들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걸 환불을 하려고 하면은 어쨌든 간에 물건을 다시 받으려고 하거든요, 걔네가. 네. 근데 거기를 보내는데 독일로 보내거나 아니고 맨체스터로 보내라고 한대요. 맨체스터. 근데 거기로 가는데 한 5만 원 정도 나오는데 그거는 자기들이 특정 이하까지만 지원해주고 그 다음은 지원 못한다. 알아서 해라. 근데 당연히 그 기준이 제가 아까 봤을 때 낮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너희들 5만 원 내라 이 새끼들아. 그러면은 제가 한 9만 원에 샀는데 5만 원 내면은 받는 게 4만 원이에요. 그쵸. 제가 레사모에 팔아도 그거보다 많이 받을걸요? 그래도 어쨌든 그 시즌 밀러 정도면 어느 정도 많이 살려는 사람도 있으니까 좀 그래도 한 7만 원은 팔리지 않겠어요? 7, 8만 원은? 이거를 그래서 이미 환불하는 건 포기를 했고요. 일단은 혹시 모르니까 바이언 팬카페에다 그 사진을 올려놨습니다. 일단 왜냐면은 혹시 누가 밀러를 샀는데 슈퍼버딩을 받았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평화롭게 트레이드를 하자는 의미에서 올렸고요. 뭐 그게 아니면은 제 주변에 2X 라지가 맞는 사람들한테 한 번씩 먼저 물어보고 시작하렵니다. 뭐 저한테도 안 물어보셨네요 아직. 일단은 평화적인 해결이 되는지 그거 한 일주 정도 지켜보고 뭐 슈퍼버딩 받는 사람이 없으면 그 다음부터 2X 라지 입는 사람들에게 연락을 돌릴 예정입니다. 네, 뭐 참고로 저는 저 시즌 유니폼이 이미 있기 때문에 저 시즌 유니폼 하비 마르티네즈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비면은 거의
나가기 직전이죠. 한신 더 네. 뛴 걸 기억은 하는데. 제가 하비신을 되게 좋아했어가지고 하비 마르티네즈 유니폼을 이제 사놨었는데 예 진짜 하여튼 네. 그래서 아까 점심 때 제가 오늘 저는 학교가 개교 기념일이었어가지고 예 개교기념일. 거의 사실상 놀았거든요. 오늘 수업이 3개였는데 야, 그리고 행복했겠네. 심지어 오늘 수업도 3개였지만 이제 제가 아침에 출근도 하는 날이었는데 그 학교 근로를 예, 출근도 안 하고 그냥 아침부터 그냥 개 퍼놀았거든요. 굉장히 아침부터 기분이 좋았는데 저걸 보고서 굉장히 빵 터졌습니다. 아이씨, 나비 불에게 웃다니 정말 아니 누워가지고 오쿨지다운 자세입니다. 누워가지고 그냥 새끼들 뭐 하고 있나 하면서 이제 보고 있는데 갑자기 제가 해서 당신 스케줄을 물어보면서 어쨌든 나도 좀 여유가 있고 당신도 여유가 어쨌든 생겼으니까 불의의 사고긴 하지만 그래서 뭘 하면 좋을까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야 나 욕 좀 해도 되냐 이래가지고 미친놈이 갑자기 욕을 하겠다네 해가지고 난 또 사기라도 당했나 아니면 코로나가 결국 아니었는데 코로나에 양성 떠가지고 뭐 그런 신묘한 일들이 있었나 했는데 보니까 더 웃긴 일이어서 굉장히 뭐 어떻게 보면 사기라면 사기를 당한 건 맞는데 또 그래도 코로나 뭐 관련된 일은 아니라서 다행히 사실 제일 웃긴 거는 결론적으로는 사기 당해서 온 유니폼이 일반인들에게 더 가치가 있는 유니폼이라는 게 더 웃기지 않아? 네가 문제라는 생각은 안 해요? 근데 어차피 저는 유니폼 바이언 마킹은 밀러 하나, 바티슈퍼 하나면은 충분하다. 나머지는 이제 내 꼴린 대로 하겠다. 그래서 원래는 제가 스타니시 하려고 했거든요. 스타니시가 매물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분화살은 좀 정신 같고 그래서 그건 아무리 나여도 분화살은 안 된다 하면서 초보모팅 골랐죠. 제가 괜히 이러는 게 아니라니까요. 저분이 이제 즐겨요. 저 자기 컨셉을. 그래서 이게 힘들어요. 이제 옆에서 지내면. 그러니까 최근에는 약간 저희 방송 때문에 여러 가지 컨텐츠 짜면서도 가끔 얘기를 하지만 가끔 저 사람이 진심으로 저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무서울 때가 가끔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제 저희 포항전 끝나고서 이제 어쨌든 저희가 4위를 거의 확정을 지은 상태에서 이제 뭐 전북전에 어떤 라인업으로 나왔으면 좋겠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근데 굉장히 이제 그 신박한 라인업을 들고 왔습니다. 이거는 제가 굉장히 보고 싶은 라인업 중에 하나다 이러면서 최종전에 실험을 해보고 싶다 3위를 노리면서 그래서 민성준 골키퍼 그다음에 백스리에 이강현, 황정욱, 김창수 좋잖아요? 네, 그리고 3-4-3이거든요. 왼쪽부터 김대경, 박현빈, 정혁, 김성민, 그 최전방에 박창환, 김대중, 이용재를 같이 써보자. 그러면서 이제 이용재 선수의 윙어 실험과 함께 김대경과 김성민의 윙백 실험 그리고 박현빈, 정혁 투미들 네. 맞나요 이게 이런 걸 이게 보면서 그래도 제가 또 낭만도 지키지 않았습니까? 또 이제 은퇴하는 정혁 선수를 선발에 넣음으로써 낭만과 실험을 동시에 추구하는 하이브리드 라인업. 진짜 미친 새끼가. 근데 오반석이 복귀를 했길래 라인업에 오반석을 넣어야겠다. 마지막 경기를 주장이 이끌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러면 누굴 빼나요? 그래도 뭐 이강인 선수가 시즌 동안 많이 뛰었으니까 최종전은 네. 쉬는 걸로 하죠. 그리고 여기에 실험을 더 하고 싶으면은 윙어에다 이주영을 넣는 거예요. 윙 공격수. 네, 윙주용으로 하는 거죠. 대단하다. 어쨌든 간에 저런 소리를 하는데 요즘 굉장히 저런 소리를 자부심 있게 하는 모습에서 조금 화가 난다. 이런 얘기들을 좀 전달을 해드리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예. 뭐 아까 얼핏 이제 나 흘러가는 이야기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쨌든 저희가 최종 4위는 최소 확보를 했고 이제 포항과 이제 뒤에서 얘기할 포항전 얘기를 드리겠지만 포항과 1대1로 무승부에 비기면서 포항이 지고 저희가 이기면 이제 뒤집힐 수 있는 단 하나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 7점 슛 때리면 됩니다. 예.
13점 슛 사건이 이렇게 저희한테도 생길 줄은 몰랐지만, 그래도 13보단 7이 낫지 않나요? 제가 업보는 언제나 돌고 돈다라는 얘기를 가끔 하거든요. 음, 항상 이제 그 얘기를 타팀한테만 하고 다녔는데, 예, 아니나 다를까. 업보는 돌고 돌아서 저희한테 왔습니다. 7점 슛이면 3위 확보를 할 수 있는 굉장히 자, 김보섭 유력한 7점 슛! 유력한 찬스가 저희에게 왔습니다. 유력한 찬스 7점 슛. 네, 이거 하고, 강원이 포함 잡으면은 됩니다. 사실상 예. 저희 3위를 탄 거나 다름없습니다. 아, 그럼 현재 상태는 저희가 3위 진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네, 3위 진입니다. 이게 안 되면은 그냥 운이 안 좋은 거죠, 뭐. 저 지금 한 6일째 방에 갇혀 있으니까 사람이 약간 정신줄을 놓은 것 같은데. 아, 이 안에 있으면은 어그로를 끌고 싶어요. 사람들이 나를 안 까먹었으면 좋겠어. 나라는 사람이 살아있는 걸 알았으면 좋겠어. 아니, 안 그래도 어쨌든 카카오톡 서버들이 이제 데이터 센터 화재로 인해서 좀 먹통이 됐었잖아요. 한 하루하고 반 정도. 아, 씨발, 진짜. 예, 그때, 포르테님이 예? 인스타그램에다가 에? 씨발 카톡도 안 되네 서럽네 이런 걸 보고서 예, 딱 어느 느낌이었냐면은 훈련소 한 번 더 끌려간 기분이었어요. 제가 작년에 훈련소 갔을 때, 그때가 딱 격리를 하고 있는데 핸드폰도 없잖아요. 유일한 차이점은 말동무가 있느냐 없느냐 그거예요. 근데 말동무도 없어. 어쨌든 네 그러면서 저희가 그 라인을 다운받는 사진을 함께 올리시면서 라인 음, 장착 완료라고 하길래 저 사람도 어지간히 심심하구나 이런 생각을 좀 야 라인을 했었는데 까니까 바로 두 명한테 라인으로 메시지가 오더라고요. 깔자마자. 어, 예, 그 경희대학교를 사랑하시는 분 한 분이랑 예, 그 수원 FC 따라다니는 분한테 왔습니다. 네 어쨌든 저희도 지금 그러니까 저 경기 당일날 저희 포항전 당일날도 사실은 카톡이 오락가락했잖아요. 아, 그래서 그쵸. 그날도 뭐 사진도 잘 안 가고 뭔가 기능이 왔다 갔다 뭐 컴퓨터로는 보내지는데 핸드폰에서 버벅이고 막 이랬잖아요. 네, 저희가 그래서 평소에 이제 경기 1시간 한 15분 전쯤에 이제 라인업 나오자마자 거의 카톡방에 올려서 토론을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뭐 그런 것도 네. 안 하고 되게 음, 오랜만에 조용히 경기를 본 것 같아서 오히려 좋다 이런 생각을 가끔 하긴 했는데 어쨌든 간에 뭐 포항전 얘기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선 이제 포항전을 못 가셨지만 집에서 관람을 하셨죠. 이- 굉장히 오랜만에 제 고등학교 때 감성을 느낄 수 있었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는 직관을 거의 안 가고 다 집관이었거든요. 거리상으로 음, 가기가 너무 힘드니까, 멀다 그래서 보니까. 그냥 앉아가지고 집에서 딱 틀어놓고 손가락 빨면서 구경을 했는데, 그 음, 감성이 느껴져서 조금 추억 같다? 아, 근데 차이점이 하나 있죠. 성인이니까 맥주를 2캔 마셨습니다. 아니 저희 아저씨 그 격리 중 아니세요? 아, 어우, 환자예요, 환자. 어우. 아니, 더 짜증나. 저렇게 존나 아프지도 않으면서 존나 아픈 척 하는 게 존나 열받는데, 어쨌든 간에. 예. 음, 어, 맛있더라고요. 네. 우선 라인업부터 보면요. 어쩌면 아마 지금 낼 수 있는 라인업 중에 최상을 다 갖고 왔어요, 양 팀 모두. 특히 음, 저희도 오른쪽 스토퍼를 제외하면 사실상 지금 전 포지션에서 가장 좋은 선수들을 다 기용을 했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 그쵸. 네, 뭐, 뭐, 라인업에서 특이점이랄 것도 별로 없었어요. 예상이랑 맞아요. 비슷해서. 특히 이제 스프링 라운드 들어온 이후에 윙백 2명, 그리고 공격수 음, 3명, 거의 음, 뭐, 약간 자리를 굳혔다고 봐야겠죠. 저 5명은. 그렇게 느껴지고. 미드필더도 뭐 이제 부상에서 돌아온 이명주나, 아니면 이강현이나, 요즘 최고의 폼들을 보여주고 있는 선수다 보니까, 어쨌든 간에 막 걱정은 안 들었습니다만, 이제, 문제는 반대편에서도 저희가 좀 약간 저희가 은근히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그 업보보다는 이제 보낸 선수한테 뒤집어 쳐맞는 경기들이 좀 있거든요. 아, 예, 게다가 하필 상대가 보낸 애가 많아요. 상대팀에. 우선 최전방에 한 명 있고요. 예. 네, 최전방에,
쿨찌님 유니폼 뒤에 박혀있는 그 양반 있고요. 예, 그 포브스 선정 손수호 변호사 선정 유니폼 마킹 제일 불쌍한 사람들. 예. 그리고 거기에 이제 뭐 김용환. 센터백 하창래도 있고 뭐 김용환 선수도 있고 그리고 뭐 서브로 가면은 인천 유나이티드에 있던 건 아니지만 이호재도 있죠. 예, 그 이기는 형 위닝 브라더의 아들 예, 호재. 나이 대건고의 고공 폭격기였죠. 어쨌든 그렇게 있는데 뭐 결론적으로 저희가 이제 그런 선수들한테 먹히지 않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오랜만에 좀 약간 기분 나쁘지 않은 경기였다. 저희가 음, 저희 수원 FC만 만나면 맨날 김현한테 처먹히고 이승환한테 처먹히고 그거는 민우님이 잘못한 게 아닐까. 또 제가 잘못한 건가요? 이 새끼야? 아, 또 그 민우님만 보면은 김현이 더 잘하는 효과가 있어요. 안 그래도 제가 그 징크스를 되게 싫어하거든요. 근데 그 징크스를 좀 강하게 써야 되는 날이 오더라고요. 이번 주 토요일 날, 예, 저기, 수협이랑 부패랑 하잖아요. 아, 저도 가게 됐더라고요. 아니, 제가, 근데 저는 네네네. 제가 왜 가는지 몰라요. 무슨 소리예요, 그거는. 아니, 나는 내가 간다고 말한 기억이 딱히 없거든. 네. 근데 그 수원FC 팬분한테 연락이 오더라고요. 보러 갈 거임? 뭐 해가지고, 나 출근한지 안 한지도 아직 잘 모르겠는데, 근데 일단 예약을 해두고 보겠대요. 음, 어, 뭐 결론적으로 출근을 안 하게 됐는데, 사실 당황을 했어요. 간다고 말한 적이 없는데 갑자기 뭔가 눈 떠보니까 내 자리까지 다 예매가 되어 있어서. 그래서 제가 그거를 굉장히 싫어했거든요. 그 징크스를. 근데, 예, 아, 징크스를 믿어야 하는 날이 왔습니다. EJ 해야 된다. 네. 씨. 제가 그 선수 골을 보는 걸 굉장히 기분 나빠하거든요. 근데 그냥 이승호 골 넣는 것도 몇 번 봐가지고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그 약간 깝치는 춤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아, 깝치는 춤. 그러니까 저는 김민석 선수처럼 딱 와가지고 슬라이딩하고 음바페 세리머니 하는 거 멋있잖아요. 그러면 유명기처럼 인천에서 깝치는 애는 없나요? 인천에선 저런 세리머니 하는 선수가 없어요. 사실은 아, 있었나? 그렇긴 하죠. 아니요, 제 인천에서 기억. 막 그렇게 특이한 세레모니를 별로 안 해요. 굳이 따지자면은 김보섭 선수가 코너 플래그에다가 펀치를 하고 오긴 하는데, 근데 뭐 그건 워낙 이제 어쨌든 음. 좀 약간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거긴 하고. 근데 뭔가 많이 안 때려봐서 그런지 뭔가 웃겨요. 예, 약간 김보섭 선수가 사람은 확실히 안 때린 게 맞은 게, 예, 펀치하는 그 주먹의 각도가, 예, 저거는 싸움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의 펀치 각도다. 아, 예, 애초에 퇴장당할 때도 상대를 걸고 넘어져서 퇴장당했지 때리지는 않았어요. 예, 그거 생각나냐, 갑자기. 그 나무위키에 김보섭, 아, 능어대쇼 초등학교 그거? 때, 능어대죠. 약간 존나 잘 어울리지 않나요? 그 아, 얘기 뭔가 좀, 진짜 그러고 댕겼을 것 같아서. 조끼 패드 입고 가가지고 존나 열심히 하고 다녔을 것 같은 그런 이미지라서, 예, 어쨌든 간에. 네, 그래서 네, 또 이야기가 좀 삼천포로 샜는데 포렌트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예, 북패 강등을 위해서 제가 예, 흑마법을 쓰러 갑니다. 제가 또 금전의 마법. 예, 제가 수프 유니폼을 안 입으면 또 골을 못 넣더라고요. 제가 제가 한 번 급하게 간 날이 있어가지고 유니폼을 못 띄워간 날이 한 번 있었거든요. 음, 그날은 출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득점을 못 하길래 뭐지 아, 했는데 이제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이전 경기들에서 이제 수프 유니폼을 한 번씩 다 입었었는데 입어야겠더라고요. 예. 김현이 헤트트릭을 쳐 하더라도 제가 이승우가 포트트릭을 하더라도 예, 북패가 떨어지는 건 제 눈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예, 음, 여러분들 예, 제가 예, 그러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모두 함께 북패의 강등을 위해서 좀 약간 재밌게 봐달라 이런 말씀을 좀 전달하면 될 것 같고요. 씨발. 씨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간에. 자, 음, 그래서 경기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사실은 예, 뭐 경기 사실은 전반전 우선 간단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냥 예, 정말 오랜만에 보는 축구 존나 못하는 포항과
정말 오랜만에 보는 그냥 평범한 인천의 맞대결. 예. 뭐, 사실 저희가 포항을 만난 게 네 번째잖아요, 올해에는. 음흠, 그 네 번 중에서 포항이 제일 못한 날이고요. 네 번 중에서 인천이 제일 잘한 날이고요. 음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이 포항을 압도할 정도는 아니었다. 음. 뭐, 제일 쉽게는 그게 맞는 것 같고, 뭐, 사실 전반에 제일 두드러진 거는 우리가 그래도 슈팅을 많이 때리려고 하는구나. 특히 이제 김보섭 선수는 그냥 뭐 여기저기서 마구마구 때렸죠. 예, 뭐 저는 저게 맞다고 생각해요. 특히 김보섭처럼, 그러니까 최근에 자신감이 많이 떨어진 선수들은 많이 때리고 하다가 얻어 걸리고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쵸. 뭐, 김보섭 선수가 많이 때렸고, 홍시우 선수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0점 조절이 좀 아쉬웠지만은, 음, 들어가는 거나 아니면 경합, 그런 적극성이 많이 좋아졌다는 생각을 받았어요. 역시나 이 경기에서도 좀 눈에 띄었던 거는 확실히 오재석과 이주용은 굉장히 좀 여전히 좋은 폼과 이 음, 뭐랄까요? 굉장히 좋은 본인들의 클래스를 잘 보여주고 있었다. 뭐 특히 오재석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오재석 선수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엄청난 활동량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오른쪽에서 주로 이제 홍시우가 뛰다가 홍시우 선수랑 음, 김보섭이 뭐 자리를 체인지하거나 아니면 그 오른쪽에서 이명주가 반대편으로 뿌려준 공을 이 오재석이 받는 그림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음, 결과론적으로 저희가 정말 사이즈 좋은 헤딩 잘하는 공격수만 있었으면 오재석이 올해 정말 10도움 이상 할 수 있는 그 걔랑의 이기재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만큼 굉장히 킥 상태나 크로스 상태나 패스 상태가 좋았다라는 게 좀 눈에 띄었고, 음. 예, 그 정도로 그냥 저 두 선수가 정말 올해 풀타임으로 모든 경기를 치렀다면 인천은 진짜로 우승 경쟁을 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었던 전반전에 그 양쪽 윙백에 대한 평가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뭐, 오재석 같은 경우에는 일단 윙백 중에서 제일 영리합니다. 기본적으로 저희 팀에서 가용할 수 있는 선수 중에서는 경기 흐름을 제일 잘 읽고 주변 선수를 어떻게 활용을 할지도 잘 알고 있는 선수. 약간 경기 경험이 떨어진 것 때문에 순간적으로 자잘한 미스가 있거나 체력이 떨어진 순간이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은 클래스가 확실히 돋보인다는 생각을 했고 이주용 선수는 저희가 사실 오래 기다렸잖아요, 정말. 그쵸. 뭐 마음고생도 많이 했고요. 선수도 그렇지만 팬들도. 뭐 그래서 뭐 팬들 사이에서 실패한 영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았는데 최근 몇 경기로 순식간에 여론을 다 뒤집어 버렸죠. 뭐 이주용 그쵸. 선수가 비로소 대건고 창단 멤버 다운 클래스를 보여주고 있다. 그겁니다. 왜요? 진짜 일부러 그 마지막 멘트 그렇게 할 거예요? 계속? 아이 뭐 그래도 뭐 대선배가 잘하면 좋은 거 아닌가요?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 사람은 대공고 출신도 아니고 대건고에서 돈을 받거나 이런 것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아, 단지 저런 소리를 하고 예 어- 어쨌든 간에 예 그러면서 그냥 또 전반전은 그냥 그랬어요. 항상 인천이 하던 그 최근에 인천이 보여주던 또 득점만 못했다. 득점 빼고 다 음, 했다. 이런 장면들이 좀 많았던 경기였고 또 그냥 요즘 너무 똑같은 얘기를 많이 반복하고 있어가지고 좀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쨌든 간에 뭐 그래도 점점 나아지는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음, 이게 뭐랄까요? 이게 매번 저희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이게 발전이 없으면 화가 진짜 많이 난단 말이죠. 근데 발전이 없진 그쵸. 않아요, 확실히. 특히 에, 공격 작업 같은 건 경우에서도 저희가 뭐 진짜 김천 경기 같은 거 생각해 보면 말도 안 됐거든요, 진짜로. 예. 공이 그냥 앞으로 못 아무것도 나가, 못했죠. 네, 그랬는데 지금 최근 경기들은 공이 최전방각에 전달은 되고 또 안 되면 공격수들이 내려와서 그냥 본인들이 끌고 올라가고 뭐 이런 것들도 있다 보니까 확실히 좀 마음에 드는 경기력이 점점 올라오고 있고 음, 내년에 뭐 지금 이제 다음 경기가 그렇게 저희가 막 엄청난 중요성을 부여할 만큼의 경기는 아니다 보니까 조금 더 얘기를 그쵸. 해보면 그냥 다음 시즌에 굉장히 좀 기대가 되는 그런
공격수 하나만 데려오면 엄청난 결과력을 가져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게 기대를 하게 만드는 거였고, 그래서 저는 맞다, 그 장면 얘기를 안 했네요. 그 뭐죠? 그 전반전 막판에 그냥 막판? 완전 막판에 오재석이 가슴으로 트래핑하고 그거 아, 왼발 하프발리 아, 때렸던 그 장면, 제가 현장에서 그거 아, 보고 진짜 약간 탄성을 내질렀거든요. 그러니까 그 장면 중계 보다가 봤었는데, 일단 그 네, 장면을 보면서 든 생각이, 우리 팀 윙어들이 진짜 퀄리티가 좋아졌구나. 이런 음, 작업을 하는 과정도 좋았고, 그리고 오재석 선수가 그 자리에 잘 들어간 선수는 아니지만은, 그 타이밍에는 순간 확 들어와가지고 기회를 잡고 다시 갔잖아요. 음, 이런 유기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발전을 하고 있다. 그게 그렇습니다. 좋았습니다. 그 장면. 뭐, 그 외에 전반에 느낀 부분이 있다면은, 저희가 원래 포항한테 많이 얻어맞던 경기들을 보면은, 포항의 전방 압박에 엄청 녹았고요. 포항의 스피드 있는 선수들한테 그냥 사이드가 찢겼어요. 근데 맞아요. 이제 이 네. 경기에서는 반대로 저희 쪽이 압박이 포항을 고전시킨 장면이 많았는데, 애초에 홍시우, 김보석, 김민석이라는 쓰리톱 자체가 빠르고 적극적인 선수들이에요. 상대한테 맞아요. 그냥 달려들어서 너 죽고 나 죽자 할 정도로 압박을 거는데, 그 중에서도 공까지 실제 뺏어서 슈팅까지 간 게 두세 번인가 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그래서 포항도 그거에 당황하는 모습. 그래서 저희가 많이 좋아졌구나. 그리고 뭐 수비 면에서는 그 김동민 선수가 허용준 선수를 그냥 잡아채고 후리고 넘어뜨리고 아주 요리하더라고요. 그러게요. 이게 사실 허영준 선수보다 키도 좀 있는 편이다 보니까 좀 경합하는 과정에서 김동민이 굉장히 불리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우, 그냥 터프하게 잘 막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런 거 보면서 역시 김동민. 그러니까 제가 이날 경기를 이제 달린님이랑 같이 봤거든요. 달리니. 네, 그냥 저희가 그냥 농담 따먹기로 계속 경기를 봤는데,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김동민이 내년에 만약에 갑자기 과거에 우리가 알고 있던 김동민으로 돌아가면 어떨 것 같냐. 예. 그 얘기를 네, 그 얘기를 하자마자 이제 바로 이제 저런 아까 말씀해 주셨던 터프한 장면들을 보여주면서 내년에도 그럴 일 없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었던 기억이 나네요. 사실 그렇게 해서 허용준 선수에게 최대한 안 당하려고 노력을 하고 또 사이드에서 커버를 잘 해줘가지고 저희가 수비면에서 그렇게 위험한 장면이 많이 안 나왔던 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그리고 이제 김준엽 선수를 스토퍼로 기용한데, 뭐 저희가 가용 자원에 있어서 좀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 뭐랄까요, 잘 쓴 것 같아요. 특히 빠른 음, 윙어들 상대하는 백스리를 사용하는 입장에서 델리야, 델리는 항상 이제 순간 속도가 빠르진 않지만 지속성이나 또그 덩치에 비해 빠른 게 있다 보니까 윙어들을 막는 편이라면, 또 김준엽이 보여줄 수 있는 또 스피드로 막는 법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잘 먹히는 경기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포항전에는 뭐 사실 상대가 힘으로 누르는 공격수는 벤치에는 있어도 선발에는 없었잖아요. 맞아요. 뭐 그러다 보니까 사실 허용준 같은 케이스도 힘으로 누르는 선수가 아니고 뭐 임상엽, 고영준, 김승대, 이선도 움직임이나 차라리 그런 데에서 두각을 드러내지 이 선수들이 파워풀하게 찍는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럴 때에는 조금 더 빠르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김준엽이 낫겠다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잘 맞아 들어가서 그나마 좀 안정적으로 경기를 마무리했다고 볼 수 있는 전반전이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후반전으로 들어가면 이제 뭐 저희가 전반전에 김민석 선수 언급을 많이 안 했습니다만, 어쨌든 김민석 선수는 그러니까 지금 팀에서 원하고 있는 역할들을 잘 해주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김민석 선수가 빠지고 김도혁이 김도혁으로 들어갔죠. 들어가면서 이제 저희가 좀 기존에 가동을 하던 윙어 자원 한 명이 들어가면서 좀 경기를 바꾸려고 했었는데, 좀 이른 시간에 아, 저희가 이제 교, 교체를 한 거의 의미는 사실 김민석 선수의 전반전의 역할은 상대랑 싸우고 압박하는 데 좀 더 초점이 있었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김도혁 선수를 넣은 거는 조금 더 경험 많은 선수를 넣어서 안정적이면서도 경기 지배력을 끌어올리겠다 이거였는데 이 타이밍에 이제 포항이 꺼내든 게 김승대 대신 완델손이었고 네. 그러고 나서 완델손한테 얼마 안 가서 실점을 내줬죠. 이 장면을 좀 다시 재새김질을 해보면,
그냥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오른쪽 수비 라인이 완전히 무너지면서 그냥 완델손이 들어와서 해집을 수 있는 공간을 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그런 거에 있어서 사실은 좀 약간 아쉽죠. 왜냐면 집중력 한 번이 무너졌을 때 먹힌 거다 보니까. 근데 저는 그래도 좀 약간 뭐랄까요? 이게 막 되게 화는 났어요. 그때 보자마자. 왜냐면 저희는 현장에서 보다 보면 제가 또 오랜만에 S석을 다시 안 가고 이제 2석 2층을 한번 가봤거든요. 흔히 말하는 이제 FM 뷰잖아요, 거기가. 아, 그쵸, 그쵸. 그 공격수들이 수비수를 살살살 찢는 그게 눈에 다 보여요. 근데 음, 이게 언데슨이 어라 하더니 삭삭삭삭 해가지고 슈팅을 때리는 게 눈에 보이니까 너무 화가 났는데 그래도 굉장히 다행이라고 느꼈던 점은 옛날에 인천이었으면 아마 저기서 먹힌 이후에 지속적으로 똑같은 부분이 뚫렸을 거예요. 근데 역시 이제 베테랑들이나 혹은 경험 많은 선수들이 자리를 하고 있는 라인들이 수비와 미들이다 보니까 뭐 김준엽 선수가 비교적 이제 오늘 수비진 중에서는 이제 짬이 좀 있는 편이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앞에 이명주라든지 아니면 오른쪽 오재석 같은 선수들이 김준엽만큼 이제 짬이 많은 선수들이잖아요. 그래서 그쵸. 안정을 금방 시켰다는 게 좀 중요하지 않았나 싶어요. 왜냐면 충분히 그 이후에 더 많이 먹힐 수 있는 찬스들이 있었고 그리고 완대손이라는 선수가 과거부터 저희가 쭉 봤을 때 느꼈던 거지만 저 선수는 터지는 날 미친 듯이 터지는 선수잖아요. 근데 그쵸. 한 번 그런 것, 발동에 걸리면. 네, 그런 것들을 좀 잘 막는 데 있어서 확실히 그러니까 포항전을 좀 마음 편히 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저런 음, 것들을 커버할 수 있는 능력과 실수를 반복하지 않은 능력들도 생겼다라는 게 어쩌면 진짜 팀의 큰 발전이다라는 생각도 들어서 그냥 약간 뿌듯하게 축구를 봤어요. 그러니까 기분은 나빴는데 음, 그래 뭐 먹힌 건 먹힌 거고 그리고 어쨌든 올해 포항한테 너무 많이 밀리다 보니까 지더라도 그냥 크게 지지 말자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들어갔었는데 어 아니나 다를까 뒤에 넘어가서 다시 얘기하겠지만 저희가 여러 가지 변수들을 스스로 우리가 발동을 시키면서 득점을 성공하게 하긴 했습니다. 뭐 어쨌든 네. 원데스 선수 골 장면은 뭐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수비 미스라고 생각해요. 아주 약간 불운이라 말할 수 있는 부분은 델리가 이제 허용준이 공을 끊긴 끊었는데 그게 허용준 발 앞으로 다시 가버린 거, 그거는 음, 불운이고, 그 그쵸. 다음에 패스를 내준 것과 완델손에게 침투를 허용한 부분은 명백한 저희 실책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막 그러니까 과거에는 저런 장면이 그러니까 저희가 무슨 생각을 했었는지 좀 되새김질을 해보면 자, 예를 들어 델리의 그 킥이 허영준 앞으로 가서 이제 득점 연결됐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한 2015년, 6년도의 인천은 이제 킥을 잘못했던 델리한테 막 무수한 욕들이 들리고 음, 거기서 이제 공간을 내준 오른쪽 수비수들한테 엄청난 비난이 하면서 막 선수들끼리 서로 화내고 미드필더들이 막 땅바닥 야, 치고 이랬는데 약간 시대 반영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네. 하창래가 미스를 펼치고, 박종진이 미스를 범하면서, 이제 중앙에서 막 체프만, 이윤표 이 선수들이 소리를 지르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좀 그림이 그려지니까 그래서 그랬는데 뭐 그래도 요즘은 이제 팬들도 정말 많이 그러니까 약간 확실히 순위가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먹혀도 야 씨발 그래도 다시 할 수 있다. 왜냐면 옛날 인천은 꿈도 못 꿀 역전골이라는 것들을 올해 많이 느껴봤잖아요. 그래서 그냥 야 괜찮아 일찍 먹혔으니까 빨리 넣자 이런 분위기들이 좀 있어서 좀 흐뭇하게 봤던 느낌이 있고 그리고 요날 이제 인천 소속으로 100경기 출전이라는 대업을 달성했던 정혁 선수가 71분에 이강현 선수와 교체가 됩니다. 네. 정혁 선수가 들어왔고, 여기에다가 기량적으로도 생각보다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공수의 분위기를 많이 바꿔놨고요. 여기에 음, 덤으로 전술적인 변화가 있었던 게 바로 델브리지 최전방 기용이죠. 71분에 올렸으니까 엄청 빨리 올린 거죠. 네. 사실 저희가 이제 실점을 한 이후에 득점을 노리긴 해야 되는데, 저희가 공격을 강할 만한 카드가 사실 벤치에 없었죠. 공격적인 카드가 김도혁의 최대의 카드였기 때문에 이미 공격진을 바꿀 방법은
델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특히 이런 상황 속에서 저희가 많이 썼던 카드였던 김대중은 우선 이제 이날 경기에서 명단 제외가 됐었기 때문에 델리를 올리는 게 뭐 올해 결론적으로 좋은 성과를 거둔 것 반, 못 거둔 것 반이었는데 이날 경기는 그러니까 저는 델리를 보면서 든 생각은 저 선수는 팀에 대한 로열티가 굉장히 강하구나. 최전방을 음, 올린다는 것 자체가 사실 수비수한테 굉장히 어쩌면 무례하다고 볼 수도 있잖아요. 감독의 그 선택이. 근데 그런 거에 개의치 않고 진짜로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스프린트 하면서 압박하는 걸 보고 아, 음, 저런 선수를 심지어 아시아 커트로 데려온 이 팀은 천운을 가진 팀이다. 딴 팀 아시아 델리가 커트, 예. 전방에서 생각보다 잘했어요. 저희가 생각을 한 기준치가 그렇게 높진 않았는데, 그거를 감안하면은 꽤 잘 해줬고, 이 경기에서. 머리로 공도 몇 번 딴 게 있었고, 거기서 파생된 위협적인 장면들도 있었죠. 그리고 델리 이날 경기에서 수비도 사실은 다시 한 번 더 본인이 왜 리그 베스트급 수비라는 평가를 받는지를 본인 스스로 증명을 했었던 장면들이 꽤 있었고, 그리고 답답해서 본인이 한번 올라가서 크로스를 한번 올렸었거든요. 아, 맞아요. 기억나요. 저는 그 크로스 질을 보고 이 윙백들 반성해야 된다. 저, 저 센터백이 답답해서 올라가서 올린 크로스가 저렇게 질이 좋은데 라는 얘기를 이제 우스갯소리로 했었는데 그 정도로 델리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너 못해라고 말려도 거의 본인이 응 꺼져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좋은 폼을 보여주고 있고 실력적으로 자신감적으로도 본인이 그 누구와 붙어도 지지 않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 붙은 상태라서 아마 그 자신감으로 어쨌든 최전방까지 올라갔을 때도 본인의 해야 될 역할 그 이상을 보여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음, 정말 그리고 만족스럽게 경기를 해줬죠. 네, 전혁 선수 얘기를 해야겠죠. 네, 네. 저는 이제 참 이 인천이라는 팀의 전혁이라는 선수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은퇴식 얘기를 할 때 한 번 더 서술을 하고 저는 이제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은퇴식을 할 때 뭐 특히 다른 스포츠들은 진짜 뛸 나이 다 채워서 떠나는 선수들도 많거든요. 예를 들면 올해 은퇴했던 이대호라든지 사실 음, 이대호는 현역 연장을 하라는 얘기가 더 많을 정도의 실력이 아닌 선수고 오재원이라든지 뭐 나지완 이런 선수들이 사실 이제 스포츠 선수라는 건 어쨌든 본인의 신체 능력을 가지고 하는 거니까 은퇴하는 날짜들이 일반적인 사무직의 사람들보다는 좀 빠르잖아요. 그쵸. 그런 선수들의 은퇴식을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이 이 선수를 마지막에 뛰게 하기 위해서 억지로 내보내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번에 오지원 선수는 부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마지막 타석을 내보내줬거든요. 예, 그런 음, 것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과거에 어떤 게 있을까요? 야구에서 그냥 첫 타자로 내보냈다가 바로 나오게 한다거나 뭐 이런 교체를 바로 쓴다 이런 것들도 있었고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마지막까지 본인이 할 일을 다 하고 본인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고 떠나는 사람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가 이날 경기에서 보여준 저녁의 모습이 아니었나 싶어요, 사실은. 뭐, 진짜 마지막 홈 경기였는데, 마지막 홈 경기라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이날 자신 역할 충실히 수행을 했었고, 뭔가 하나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조금 들었죠. 특히, 뭐랄까요, 그냥, 저 선수가 어쨌든 올해 첫 경기가 광주전이었죠?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아, 그쵸. 예, 광주전에, 뭐, 저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인천 팬들이, 아, 진짜 이젠 안 되나? 라는 얘기를 했었을 거예요. 뭐 음, 이렇게까지 표현 안 하더라도 아 그래도 좀 확실히 나이가 드니까 에이징 커브가 온다라는 얘기를 좀 했었던 것 같은데 어 그 이후에 본인이 다시 한 8월 넘어가면서부터 다시 진짜 로테이션 멤버로 들어왔잖아요. 그러면서 경기를 뛰면서 본인이 보여줬던 모습들에서 저는 무엇을 봤냐면 아 1년 더 뛰어도 되겠다. 충분히 뛰어도 되겠다. 왜냐면 어쨌든 예전에 스쿼드가 확장이 되다 보니까 로스터가 한 명 한 음, 명이 소중해지잖아요. 그래서 막 모든 경기에 100%로 뛸 수 있는 선수가 아니더라도 후반기 혹은 중반기 넘어가는 그 힘든 시기에 한 번 나와서 본인의 모습을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베테랑으로서 남을 만하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어쨌든 은퇴 얘기가 나왔고 은퇴식이 치러지는 그 경기에서 본인에게 되게 상징적인 숫자인 100경기를 채우고 떠나는 사람의 모습 치고는
너무 완벽한 경기를 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뭐 실수가 없었던 건 그쵸. 아니었습니다만 저 선수를 보내기에는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활동량이라든지 또 특히 패스나 아니면 이날 크로스, 코너킥, 프리킥 어느 하나 그 누가 은퇴하는 선수라고 볼까 싶을 정도로 정말 잘했던 경기가 아니었나 싶고 또 김보섭 선수 골 장면도 어쨌든 정혁 음, 선수가 골 문전 앞에서 엄청나게 압박 들어가면서 볼을 조여 넣고 우당탕탕하는 과정에서 나왔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그쵸. 와, 떠날 때도 존나 멋있게 떠난다 저 사람은. 옛날부터 멋있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끝까지 멋있게 하다 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습니다. 예. 정말 마지막 경기도 잘 보낸 것 같고 전주에서도 한 번 더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뭐 저희 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리그를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혁은 인천의 레전드기도 하지만 사실은 전북에서 정말 커리어의 많은 부분을 쌓았던 선수잖아요. 그쵸. 두 그만큼 개의 팀에서 많은 족적을 남겼던 선수고 하니까. 그리고 뭐 S석에서도 전북 유니폼을 입으신 분들이 몇 분 계셨던 걸로 보였어요. 제가 봤을 땐. 그리고 음, 경기장 근처에도 좀 계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만큼 전북 팬들한테도 사실은 전북이 정말 지금 리그를 선도하는 탑급 구단이 되는 데 있어서 성장하는 과정에서 정혁이라는 선수가 했던 중원에서 역할은 굉장히 컸다는 걸 전북 팬들도 당연히 인정을 할 거고 또 그거를 음, 저희는 다른 팀의 팬들이지만 봐왔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저 선수가 또 이제 우연찮게 또 마지막 경기가 인천과 전북의 경기다 보니까 전북 경기에서도 뭐 이번에는 정말 경기를 위해서 뛰었지만 그때는 여유가 안 되더라도 마지막에 교체를 해서라도 좀 뛰고 양팀 모두에게 박수를 받고 콜을 받고 그라운드를 떠나는 멋진 모습을 좀 보고 싶다는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음. 아무쪼록 마지막까지 더 좋은 모습 보이면서 끝나기를 바라고요. 네, 뭐 아까 김부석 선수 득점 장면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 부분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얘기를 해주시죠. 뭐 해당 장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박스 안으로 공이 들어간 다음에 순간적으로 진짜 혼전이었어요. 상대 수비도 음, 엉키고 우리 공격수들 계속 있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 저희가 한 슈팅을 3번 때려서 들어갔던 걸로 기억을 해요. 처음에 이제 홍시우한테만 걸렸고 때렸던 게 막히고 이제 나왔을 때 김도혁이 다시 때렸는데 골대 맞고 다시 나왔고 그걸 네. 김보섭 마지막에 차서 넣었는데 사실 사람들 중에서는 이명주 골 아니냐라고 한 사람도 있어요. 뭐 그렇지만 일단 공식적인 기록은 김보섭 골입니다. 네. 저 장면을 이제 현장에서 봤을 때 느낌은 진짜 그냥 말 그대로 난장판이었어요. 그러니까 정혁 선수가 이전 장면에서 올렸던 크로스나 슈팅들이 몇 개 있었기 때문에 정혁 음, 선수가 먼저 볼을 잡고서 슈팅 비슷하게 때렸었잖아요. 그걸 보고서 아 마지막 경기니까 골 넣고 갔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먼저 들었었다가 막 우당탕탕 하면서 막 김도혁 골대 맞추니까 아 씨발 또 골대 씨발 또 엇가 이지랄하다가 이제 마지막에 김보섭이 넣고서 어쨌든 선수들이 세리머니를 하면서 있었을 때 김종혁이 귀에 손을 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음, 왜냐면 저희가 최근에 엇가를 좀 많이 당했었잖아요. 그쵸. 억가를 많이 당했죠. 그래서 또 취소 같은데 생각을 했었는데 뭐 취소될 만한 건수는 많이 보이진 않았었고 옵사이드 정도 판단을 할 것 같았는데 그냥 안 듣고 다 빨리 넘어가라고 하는 거 보니까 아닌 것 같구나 싶어서 골이 확정이 됐었는데 그래서 저는 뭐 집에서 봤으니까 집에서 봤을 때 파울이랄 게 없었고 이명주 위치가 옵사가 아닌 게 명확했기 때문에 그냥 음 듣고 있구나 하고 넘겼습니다. 그래서 좀 또 김보섭 선수가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남아있는 선수 중에서는 가장 많은 골을 기록한 선수가 됐고요. 예, 5골째가 됐죠. 원래 이제 4골 라인, 4골이 저주가 있었어요. 그쵸. 내 4골을 골에서 넣으면 못 더 이상 넘어. 골을 못 넣어요. 근데 네. 드디어 깼고요. 사실 이명주 골이라고 해도 그것도 4골이 저준 깨집니다. 이명주가 그렇- 4골이거든요. 그렇죠. 네. 예. 그리고 이제 어쨌든 이제 일본으로 유학 간 무고사 탈무랜다 몬테네그로 탈무. 야, 이거 아니,
사람 이름을 말했잖아. 예, 몬테네그로 탈모가 최다골이었는데 예, 그거를 음, 잇는 두 번째 최다 득점자로 이름을 올렸고 남아있는 인원 중에서는 최다 득점자로 김보섭이 이름을 올리게 되는 상황이 됐고요. 예. 뭐, 골 뭐, 넣고 나서 또 이제 세레머니로 플래그를 열심히 두들겼잖아요. 네. 근데 뭐 일단 어설퍼 보였고요. 뭐 그리고 델리가 인스타 스토리에 예, 올렸더라고요, 그 장면을. 네, 올려놓고서 세레머니 연습 좀 해라라고. 아니 그리고 그것도 있었던 게 저거 비슷한 세리머니 한번 하지 않았었나요, 과거에? 아, 했었죠. 저번에 했었죠. 예, 그때보다 나아진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본인의 시그니처 세리머니를 하고 싶은 건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었었는데 음. 그렇다고 하기에는 세리머니의 발전이 없어요. 아, 델리가 저 세레머니 본고장에서 온 선수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렇죠. 원래 예. 팀 케일이 하던 건데 이제 호주에서는 다 알 건데 그걸 원조에서 온 델리가 보니까 웃기긴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게 캥거루? 팀 K는 이제 원펀치를 세게 날리고 플래그가 왔다 갔다 하면 이제 그걸 피하면서 다음 잽을 날리잖아요. 근데 김보섭은 톡 치고 날라온다, 톡 치고 날라온다, 톡 치고 슉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 복싱 클럽 한 두 달째 다닌 이제 어린이들이 이제 그 샌드백 치면서 이야 신기하다 약간 이런 느낌이라서 굉장히 좀 귀여웠던 세리머니였던 것 같고 저희가 진짜 세레머니 맛집이에요. 김보석도 네. 그렇지만 김민석 세레머니가 진국입니다, 정말. 나 김민석 세리머니는 저희가 뭐 저번 경기에도 얘기를 했죠. 그 은바페 세리머니. 예. 아, 그리고 그거 약간 무릎으로 이제 슬라이딩 하다가 한번 앞구르기 같이 해주는 것까지 보여줘야죠. 예. 본인은 더 멋있는 세리머니 하고 그러니까 멋있는 세리머니를 하고 싶으면 이제 김민석처럼 좀 간지가 났으면 좋겠는데 이 보섭이는 약간 이게 귀엽나요? 그러니까 그 김보섭 볼 때마다 무슨 생각 드냐면 그 능어세초 조끼 패딩밖에 기억이 안 나가지고 아이씨. 조끼 예. 패딩. 예,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그 김보섭 선수 나무위키 가시면 이제 해당 서술이 있으니까 그거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킹무이키는 여러분이 초등학교 시절도 압니다. 그 옛날 김보섭 선수 사진을 틀어놓고 이제 축구를 하고 있는 동네 초딩이 조끼 패딩 입고 뛰는 걸 상상을 하시면 예, 웃음벨이 터지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그걸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아우, 그 김보석 이후에도 선수 옛날 네, 사진이 문득 보고 싶어져서 지금 한번 틀어봤는데, 그 있어요. 그 그래도 지금 얼굴이 있어요. 상모 갔을 때 감자 얼굴 있거든요. 예, 그거 보면 굉장히 귀엽습니다. 감자머리 그거 굉장히 귀엽고 뭐 이후에도 뭐 감자머리. 이광준이 들어오고 이호재가 들어오면서 포항도 어쨌든 좀 유종의 미를 위해서 득점을 위해서 많은 선수들을 넣었는데 인천도 예, 많은 선수들을 투입을 했으면 이동수라든지 오반석, 김창수를 투입을 하면서 막판까지 좀 공격을 하려는 여러 가지 장면들이 있었는데 뭐 결과적으로 성공을 하진 못했었고요. 그래서 예, 뭐 양 팀 모두 다 아쉬운 승점 1점씩을 나눠 가지면서 경기가 마무리가 됐는데 경기에 대한 총평 뭐 먼저 하고서 이제 은퇴식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네네. 네, 저는 조성환 감독이 남아있는 최대한의 자원들을 다 보여준 경기가 아니었나 싶고 또 포항에 대한 어느 정도의 징크스 같은 좀 지속적으로 후방 털리고 막 했던 그런 것들을 많이 극복해내서 내년이 조금 더 기대가 되는 그런 경기였다. 이런 얘기도 음, 좀 하고 싶고 그리고 예 김보섭이 그래도 좀 저 어린 세 명의 쓰리톱이 점점 자신감을 찾아가고 점점 성장하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어서 에르난데스가 온 다음에도 저 선수들끼리의 조합 그리고 에르와의 조합 이런 것들 상상을 했을 때 굉장히 재밌는 축구를 내년에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2022년에 이제 마지막 홈 경기를 그래도 웃으면서 이제 좀 마무리를 할 수 있지 않았나 싶어서 굉장히 좀 경기장 들어갈 때부터 나올 때까지 행복했던 마지막 경기가 아니었나 싶었습니다. 음, 아니, 뭐, 그래도 제 개인적으로도 경기를 보면서 저희가 완벽히 경기를 제어했다라고 할 수는 없어도 제법 장악을 해냈다라고 생각하고요. 뭐 그 사이에서 긍정적인 점도 많았고,
김부섭 선수가 시즌 막판에 또 한 번 득점을 기록하면서 마지막 경기에 만약 공격 포인트 하나만 더 해도 이제 10번째거든요, 공격 포인트가. 음, 그것도 되게 의미 있는 성장인 것 같아요. 뭐, 김보수 선수 사실 올 시즌 오기 전까지 기록했던 공격 포인트의 개수가 몇 개였는가 하면은 올해 진짜 엄청 성장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었죠. 음. 그래서 되게 그냥 이날 경기, 그러니까 저희가 어쨌든 시즌 마지막 홈 경기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의미 있는 경기들이 많았었잖아요, 과거에. 특히 음, 잔류 확정 경기라든지 아니면 잔류 마지막 희망을 살리는 경기들이 마지막 홈 경기인 경우가 많았는데 그런 그렇죠. 아니면 것보다는 뭐 케인대가 골을 넣는다든지. 예, 특이한 경기들이 좀 많았었는데 정말 오랜만에 좀 그냥 무난무난한 경기를 홈 마지막 경기로 해서 되게 기분도 묘했고 음, 또 뒤에서 얘기할 이제 인천의 중심 정혁 선수의 은퇴식 얘기를 좀 해야겠죠. 네. 그래서 저랑 이제 달리님이 제일 처음에 했던 얘기는 저거 포르테 못 와서 진짜 슬퍼하겠다. 예, 진짜 그 얘기를 좀 많이 했었고 그리고 저는 이제 지금도 울먹거리고 있긴 합니다만 제가 생각보다 그 생긴 거와 다르게 눈물이 좀 많거든요. 예, 전날 감성적인 남자. 예, 전날 이석이랑 S석 사이 그 펜스 같은 데를 잡고 그냥 둘이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그 뭐랄까요? 그냥 경력 은퇴 전에 어떤 행사가 있었냐면 이제 감독님 오시고 시장님 오시고 이제 뭐 단장님 오시고 해가지고 의장님 오시고 해서 막 얘기하고 했었던 게 있었는데 난 그거 들으면서 올해도 끝이 가고 있구나. 그리고 계속해서 마지막 멘트들이 아시아라는 마지막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끝까지 마지막 경기까지 열심히 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대부분의 구성원분들이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음, 아직 안 끝났고 요게 좀 더 우리의 마지막 유종의 미를 위해서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야 성남이 서울 이겼대 하면서 크크크크크 하고 있었었는데 예, 그러면서 정혁 선수 은퇴식을 하겠다고 하면서 이제 그 은퇴 영상을 이제 틀어줬어요 화면에다가. 은퇴 영상. 근데 그 정혁이 데뷔했던 시즌 2009년. 2009년도 이제 데뷔하는 경기 출전하는 모습을 이제 영상으로 시작을 했었는데 이제 그걸 보는데 이제 눈물이 막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핸드폰 카메라로 열심히 찍고 있다가 카메라를 끄고 혼자 이제 눈이 앞에가 안 보여가지고 눈을 졸라 비비면서 이제 꺽꺽 하고 있으니까 달리님이 쓱 등을 돌리더라고요. 제가 부끄러울까봐. 그래서 그러면서 그 상태로 정혁 선수 은퇴 영상을 다 보고 이제 끄억 하면서 이제 콜리더 분께서 정혁 콜을 하자마자 이제 그걸 따라하면서 정혁 이러면서 이제 했었는데 그걸 하고 나서 이제 정혁 선수가 아무래도 본인이 여기서 인터뷰를 그러니까 말을 하기엔 너무 힘들 것 같았다고 얘기를 해서 미리 은퇴 소감을 영상으로 찍어서 왔었어요. 그래서 음, 네, 그 영상을 틀어주는데 네, 안녕하세요 정혁 선수입니다 하는데 그걸 그 멘트를 듣는 순간 다시 그 멈췄던 눈물이 나면서 씨발 왜 가냐고 이러면서 네, 그렇게 사람이 한 하고 번 울기 시작하면은 계속 네, 나요. 눈이 계속 붉어지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그 영상이 끝나고 이제 그 정혁 선수 와이프분이 이제 과거에 그 불쾌지 수녀 네, 음, 아나운서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장래 아나운서님께서 이제 되게 센스 있게 정혁 선수 마지막 인터뷰를 이제 아나운서 출신인 아내분께서 해주시면 어떻겠냐 하면서 마이크를 넘기셨는데 그 센스 이제 좋았네요, 진짜. 그분이 이제 우선 이제 와이프분께서 먼저 울먹거리시면서 멘트를 하시는데 그 알죠? 그 아나운서 분들 특유의 좋은 딕션과 딱딱 떨어지는 멘트들로 이루어진 그 아, 인터뷰인 하는데 울먹거리니까 다시 또 막 음, 울먹울먹 하다가 이제 막 먼저 인천 팬분들한테 감사하다 뭐 이런 얘기를 먼저 와이프분께서 하시고 진짜 인터뷰 하시는 것처럼 정혁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하는데 이제 막 제가 그때 어떤 영상이 머릿속에 딱 지나갔냐면
옛날에 그 김남일 선수 은퇴였나요? 마지막 아, 경기였나? 그거 이제 와이프분께서 마지막으로 인터뷰하셨었잖아요. 그 장면이 딱 머릿속에 지나가면서 제가 그 영상 보면서도 엄청 울었거든요. 근데 음, 이날도 그거 들으면서 막 엄청 울면서 이런데 막 정혁 선수가 이제 그 전북에서 좋은 시간들 보내고 있었을 때 마음 한켠에 인천이란 팀을 계속 이제 미안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막 정혁 우승하는 거 보면서 잘 되고 있어서 다행이다라는 얘기를 했던 나의 과거와 예, 정혁 선수가 그때 그 생각을 하고 있었으면서 한참 꼬라박고 있던 인천의 모습을 동시에 생각하니까 너무 짜증이 나면서 화가 나면서 울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음, 그래서 막 울고 이제 그걸 다 마무리를 하고 정혁 선수 마지막 멘트까지 다 듣고 이제 했었는데 어 이게 정혁 선수 어쨌든 간에 이제 최근에 2019년, 20년, 21년도에 입덕하신 신규 분이라고 하기도 그렇죠. 이제는 거의 그분들도 2년 차가 넘었으니까. 음, 그분들께서는 정혁 선수라고는 이제 기억 속에 나와 있는 건 작년에 돌아와서 막판에 인천의 중원을 책임졌던 선수였겠지만, 그쵸. 뭐 비교적 이제 축구를 조금 더 오래 보신 분들한테 정혁 선수는 인천이 이제 2005년도에 그 플레이오프 이후에 오랜만에 다시 한 번 더 상승세를 타고 플레이오프를 갔던 그 시즌의 주역 중에 한 명이고 또 어찌됐든 이제 인천이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이제 팀이 많이 순위가 내려오던 그 시즌 직전까지 좀 팀의 중원에서의 되게 중요한 역할을 했었던 선수였잖아요. 근데 음,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보셨던 분들께서는 더 짠하지 않았을까. 뭐 저도 그걸 다 본 건 아니었지만 사실 저만 했, 뭐, 네. 지금 있는 선수들 중에서 거의 뭐 팀 내선 유일하고요. 거의 마지막으로 문학 시절에 인천에서 뛰었던 선수인데, 그쵸. 그거를 생각해보면은 더 와닿는 게 다를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좀 더 이제 감동스러웠던 이유는 선수 커리어의 시작이 인천이고 음, 그리고 선수 커리어의 마지막도 인천인 선수가 우리 팀의 소속으로 은퇴를 하는 건 제가 알기로는 되게 오랜만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가 은퇴식을 했던 선수들 중에서 사실 이천수랑 커리어의 시작과 끝이 인천이다 자체가 거의 없어요. 그쵸. 예. 그게 결국에 돌아왔다는 건데, 저희 창단 초기 레전드들은 모두 나이가 있기 때문에 다른 팀에서 뛰다가 인천에 온 선수들이고, 뭐, 그리고 사실 정혁 선수 이전에 저희가 은퇴시켜준 선수가 누구느냐, 어, 이천수죠. 네, 전력 약화 실정이고요. 네. 예, 뭐, 그분도 인천에서 3년 뛴 선수였기 때문에, 애초에 이런 케이스는 사실상 처음이라고 봐야 할 것 같아요. 정혁 이후로 이런 게 나오려면은, 사실상 이제, 지금 있는 김도혁 선수 같은 케이스가 인천에서 은퇴식을 치른다면은 가능할 만한 그런 상황이죠. 김 김도혁 시간이 더 지나서 김보섭 정도까지 음. 가야 이제 저런 선수가 오거나 뭐 아니면 뭐 문선민 정도의 선수가 이제 팀에 돌아와서 은퇴를 하게 되면 저 정도가 될 것 같긴 한데 사실 음, 문선민이랑 정혁은 또 다른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그러다 보니까 좀 이제 더 많이 울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아마 영상이 아직 구단 유튜브에 올라올지 안 올라올지는 모르겠는데 예, 아 진짜 그 영상들을 아마 전 지금 다시 봐도 눈물을 계속 흘릴 것 같을 정도로 그러니까 그냥 고맙다는 말밖에 잘 안 나는 경기였어요, 진짜로. 그래서 정말로 예, 아, 진짜 이렇게 슬플까요? 예. 그래서 정말 고생했다는 말씀밖에 못 드릴 것 같고 또 이제 같이 경기장을 메워주셨던 많은 팬분들도 비슷한 생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그래도 전 그래서 너무 기대가 되는 게 또 전북 경기 가서 뭐 못 뛰더라도 아마 전북도 어쨌든 멘트 하나 정도 해주지 않겠어요? 그때 그쵸. 양팀 팬들이 그렇게 다 같이 그 선수의 마지막을 함께 응원할 수 있는 모습들을 좀 상상을 하니까 다시 한 번 더 울컥하기도 하고 또 그래서 본인이 되게 하고 싶은 게 많은 것 같아요. 뭐 커리어에서
지도자로서의 커리어도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한데 모쪼록 좀 이후에 여러 가지 앞날에도 좀 좋은 일들만 가득하게 기원을 하고 또 그냥 눈물밖에 안 나네요 진짜로. 예. 약간 또 하나의 시대가 저문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그러네요. 정말 오랫동안 뭐 이 팀에서 뛰었던 기간보다도 연어가 돌아옵니다라면서 이 팀과 엮였던 년들이 진짜 길었거든요. 거의 한 3년 동안 매 겨울마다 나오지 않았나요? 연어가 돌아온다 하면 이제 제가 기억하기로 한 19년쯤부터는 계속해서 네, 떴고, 그중에서 진짜 유력하다까지 갔다가 무산된 적도 있었고, 그렇죠. 결국에는 작년 중순에야 돌아왔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리던 선수가 결국에 진짜로 온 것도 신기했고, 이 팀에 와서 끝을 이렇게 맺는데, 사실 이 팀에 올 때부터 여기에서 은퇴를 하겠구나라는 거를 직감은 하고 있었지만은, 실제로 은퇴를 하니까, 뭐 제가 팬이 된 다음에 이 팀에서 은퇴식을 치른 선수는 두 번째고, 뭐, 그리고 뭐, 앞전에 있던 분에 비해서 인천이 선수라는, 인천 유나이티드 선수라는 걸로 보면은 훨씬 더 울림이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은 해요. 훨씬 더 위대한 선수죠. 이제 그 일전에 있던 선수에 비해서 음, 인천 팬들에게 가지는 의미는 훨씬 더 큰 선수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음. 뭐, 앞전에 있던 분이 인천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했다. 그거는 아니지만은, 네, 그렇지만은, 뭐, 인천에서 뛰었던 기간도 그렇고, 이 네. 팀에서의 비중도 그렇고, 그리고 뭐, 베테랑으로서의 역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역사에 이름을 남길 만한 선수라고 생각해요, 정혁은. 그 마지막 이제 기자분들과의 그 기사들에서도 여러 가지 멘트들이 나왔었는데 뭐 후배들을 파이널 A를 경험시켜주고 가서 굉장히 뿌듯하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 그리고 저는 멘트 중에 제일 감동스러웠던 게 인천이란 팀을 다시 비상시키고 가서 되게 뿌듯하다라는 얘기를 했었더라고요. 근데 음, 그러니까 참 그냥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되게 단어 선택 하나만으로도 우리에게 감동을 줄 수 있구나. 저 선수가 우리에게 비상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굉장히 크다라는 걸 알고 있고 또 그만큼 팬들이 본인에게 보여준 사랑에 대해서 본인이 보답하고 싶어하는 모습이 보여서 진짜 제가 당장 축구를 봐왔던 시대의 선수까지는 아니지만 음. 그래도 제가 축구를 보는 데 있어서 앞으로 한 2, 3년, 뒤로 2, 3년 정도에서 정말 좋은 모습을 보였던 레전드가 어쩌면 이제 저 선수는 뭐 나중에 우리가 팀의 레전드를 뽑겠다 뭐 아니면 리그의 레전드를 뽑겠다 했을 때 언급이 될 만한 선수잖아요. 그 정도의 커리어를 가진 선수고 그래서 그쵸. 저런 선수가 우리 팀의 선수였어서 정말 감사했고 또 마지막을 함께 할 수 있었고 그 현장에 있어서 굉장히 행복했다. 포르트님 놀리는 게 맞습니다. 아이씨. 아니, 뭐, 본인이 인터뷰에서도 얘기를 했지만은, 정혁 선수 데뷔 시즌 2009년에 인천이 5등을 했고요. 네, 당시에 플레이오프가 있었잖아요, 6강? 그렇죠. 거기에 진출을 했었는데, 사실, 올해가 되기 전까지는 인천이 지금까지 거둔 성적 중에 두 번째로 좋았던 시즌이 그때입니다. 첫 번째 당연히 준우승이고, 그러다가 이제 올해 와서 4등을 하면서 순위를 한 계단 높이고 역사를 바꿨는데, 본인이 처음 왔을 때랑 마지막 시즌이 다 하나의 역사가 되었기 때문에 선수 본인 입장에서는 그래도 감회가 좀 다를 것 같아요. 아, 어우, 왜 이렇게 말이 안 나오죠? 예, 어쨌든 간에. 예. 예, 아이, 좀, 뭐 그걸 갔어야 됐는데. 진짜 좀 울컥했고, 근데 또 더 울컥했던 거는, 경력이 떨어지면 남아있는 형들이 있잖아요. 음, 그니까, 이제, 조성환 감독님의 인터뷰였나요? 그러니까 본인보다 그러니까 선임인 선수들이 남아있음에도 선뜻 본인의 은퇴 의사를 밝힌 거에 대해서 굉장히 놀랍기도 했고, 또 그 결단을 존중할 수밖에 없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음, 참, 그래서 이 팀이 마음이 아파요, 진짜. 내후년이면 떠날 수도 있는 선수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특히
장례하나운서님 멘트로는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면서 김창수 선수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아마 음, 이제 코멘트로 봤을 때는 300경기 출장에 대한 축하를 하고 싶으셨던 것 같은데, 이게 뭐랄까요? 그냥 인간의 쎄한 느낌 같은 음, 걸로 봤을 때, 김창수도 은퇴를 하려는 의사를 밝혔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그냥 그날은 되게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생각이 좀 많이 가긴 했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생각들을 보면서 이제 슬슬 형님들을 떠나보낼 시기가 얼마 멀지 않았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들이 좀 들어서. 예. 뭐, 당장 정혁 선수 다음을 봤을 때, 뭐, 큰형님 김광석 선수도 있고, 정혁 선수랑 비슷한 나이대 김창수, 강민수 선수도 있고, 사실 88년생부터는 꼬마죠. 이 팀에서는. 그래서 이 노장 승부 선수들이 언제까지 저희랑 함께 할지에 대해서 저희도 알 수 없지만은 항상 웃으면서 끝까지 좋은 모습으로 있었으면 좋겠어요. 전부 다.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 저혁 선수 은퇴식까지 마무리 잘했고요. 예, 본인의 이어지는 여러 가지 어떻게 갈지 모르는 커리어에서도 모든 일들이 잘 풀리시길 기원을 하겠고, 또 아직 경기가 한 경기 남긴 했습니다. 아, 100경기까지 뛸 수도 있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전북에서 뛰는 마지막 경기까지도 좀 좋은 모습 보여가지고 본인이 뛰었던 두 팀에서 모두 다 축하 인사를 받고 떠날 수 있는 성대한 마지막을 본인이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끝까지 응원을 할 거고, 또 마지막 경기 또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걸린 팀이 또 하필 전북이잖아요. 예, 어, 예, 하필 전북인데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전북 팬들이 계시다면 좀 부디 힘 좀 써가지고 정혁 선수가 마지막으로 이루고 가고 싶어하는 아시아 챔피언스리그라는 꿈을 좀 도와주십시오, 전북 팬들. 안 됩니까? 정혁이 7점 슛, 예, 골! 그렇습니다. 예. 뭐, 뭐 저희 얘기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딴 팀 얘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을 일들이 많죠? 이게 이렇게 되네요. 뭐 저희가 마지막에 체크를 했을 때는 수원 삼성의 강등 플레이오프가 유력했었죠. 예, 거의 확정급이라 봤고, 저는 절대 뒤집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수원 FC가 저는 전력상으로나 분위기상으로나 무조건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렇게도 예상을 했었는데, 이 생각보다 수원 FC가 너무 무기력하게 무너지면서 수원 음, 삼성이 승점 3점을 챙겼고, 또 대구 김천이 1대1로 비기게 되면서 저희가 그토록 바라던 개폐 동시강등 플레이오프라는 대업은 달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 이제 개폐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갑니다. 예, 무조건 치열한 갑니다. 대전을 벌일 수 있도록 판이 깔렸죠. 예, 김천은 사실상 확정이죠. 예. 그러고 개폐 둘 중 한 팀이 무조건 가는데, 저희가 방송 이제 컨텐츠로도 활용을 했습니다만 개패 둘 중에 누가 갔으면 좋겠냐고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거의 압도적으로 이제 패가 갔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많았었거든요. 근데 음, 지금 분위기만 보면 패가 갈 것 같습니다. 예, 성남한테 네, 1대 0으로 졌죠. 예. 가면 이래저래 재밌긴 할 거예요. 우선 이제 저쪽 얘기를 좀 풀어보죠. 예. 우선은 이제 구본철 선수와 서울이 좀 많은 것들이 엮여 있었잖아요. 예. 근데 저 양심도 없고 저 자존심도 없는 것들이 이제 그 성남 버스 떠날 때는 막 블리치 콜하고 구본철 콜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자존심도 없는 새끼들은 뭐 하는 새끼들일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버스를 막았죠, 결론적으로는. 근데 저는 이제 저 팀의 팀 스피릿이 딱 저 정도구나라는 게 감독이나 주장이나 보였던 것 같아요. 그냥 뭐 팬들 앞에 서서 하는 멘트라고는 마지막까지 응원해달라. 저희 열심히 준비했는데 이렇게 될 줄 몰랐다. 아니, 음, 그걸 책임지라고 있는 두 사람 아닌가 했는데, 뭐 그거 못하고 있으니까 그냥 알아서 잘 네. 하시고. 뭐, 그걸 거기 구단은 주장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럴 뭐, 때 도망 다닌다고.
예. 뭐 도망을 간 건가요? 예. 본인 주장 맡을 줄도 몰랐겠죠, 사실은. 예. 그리고 사실 주장보다 더 힘이 센 이제 어, 주장급 선수가 있기 때문에 어, 사실상 바지 주장이잖아요, 사실은. 예. 그걸 보면서 아, 역시 이 근본 없는 페륜 팀은 여전히 페륜스럽게 행동하고 근본이 없다. 이런 얘기를 좀 했고요. 예. 하여튼간에 얘가 김천이 이겼으면 예? 개패 동시강등이라는 대업을 볼 수 있었는데 이 김천 놈들이 어쨌든 아쉽게 됐습니다. 김천은 별로 뭔가 뒤집어 보려는 의지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뭐 내려가면 내려가는 거고 남으면 남는 거다. 그 정도의 느낌이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재밌는 이제 경쟁 구도가 만들어졌는데 토요일 날 이제 김천과 수원이 붙습니다. 하하. 저 경기에서 수원이 이기면 수원은 자연스럽게 강등 프로를 벗어나게 되고요. 김천이 이기게 되면 이제 그림이 좀 복잡해질 수도 있는데 서울이 살려면 단 하나입니다. 수원이 지고 서울이 이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 뭐 그래서 그런 재밌는 판을 보기 위해서 또 이제 수원FC 대 서울의 경기를 또 저희가 보러 예, 가죠. 저희는 갑니다. 예, 아마 제 주변에 계신 인천 팬분들도 많이 가신다고 하더라고요. 예, 왜냐면 저거 음. 끝나고 그냥 수원역 가서 전철 타고, 아니, 그 기차 타고 전주 내려가 버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아, 아, 그렇네. 그 다음날 경기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겠네요. 아, 저는 내려가도 잘 곳이 없기 때문에 예, 집에 들어가서 쉬다가 다시 내려가는 걸로. 그래서 저 경기에서 아마 많이 갈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수원FC 팬분한테 물어봤어요. 가변석에 인천 유니폼이 보이면 어떤 생각이 드냐 해서, 그건 좀 아닌 것 같다 해가지고, 그러면 제가, 수원FC 유니폼을 입고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예. 음, 예, 김현 마킹된 인천 유니폼 봐주지 않을까요? 그거를 제가 받아볼까요, 한번? 네. 아, 잠깐만, 그러네? 가진 사람 있잖아. 그러네? 진짜 그렇네? 잠깐만. 재, 재미는 제가, 있겠는데. 잠시만요. 잠시만요. 어디 갔어? 제가 그분한테 직접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만. 이거 재밌겠는데? 잠시만요. 입고 있으면 재미는 있겠다. 진짜 이렇게 보냈는데, 저기요. 제가 김현 마킹된 인천 유니폼을 입고 가면 가변 출입 가능한가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예. 그걸 실제로 물어보는. 아니, 왜냐면, 저는 그냥 그 반대편에 있는 북패가 저를 보고 부들대는 꼬라지가 너무 보고 싶어요. 아, 예. 저는 아, 그 유니폼을 입고 활보하는 민우님을 사진을 찍을 생각에 기분이 좋아요. 예. 스탠딩이라 좀 그러니까 들고만 가겠다라고 하겠습니다. 예. 제가 그걸 들고 사진을 찍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행복해 하실 것 같기 때문에, 씨발 아, 새끼들아. 너무 좋죠. 아, 다음 저희 파버메이트 방송할 때 그거 한번 대기화면에 걸어놔 볼까요? 그냥 제가 올릴게요, 인내에다가. 예. 예, 아, 제가 저번 주에 그 포르테님이 굉장히 싫어하는 멘트를 앞에 붙였잖아요. 예, 오늘 제가 그 멘트를 따겠습니다. 예, 수원 FC에 쏘오신 김현 선수님 제발 해트트릭 해주세요. 예. 아, 시작부터 요 멘트가 붙어있으면 굉장히 많이 좋아하실 것 같으니까. 다들 웃기시긴 할 것 같은데. 수원 아, 이거 FC 뭔가 저희 전북전 파워는 전북전 얘기 아니라 북계 얘기를 더 많이 할 것 같은데. 전북전 파워는 중요한 게 없어요. 저희가 7점 넣고 이기지 않는 이상 아, 아니, 아니면 김대경이 뛴다든지 그런 거 아니면은. 진짜 한결같다. 멋지다 진짜. 이런 일관적인 모습을 보여줘야지 또 사람들이, 야, 멋있다 하는 거죠. 예, 물어봐야겠네요. 그 김현 유니폼 가지신 분한테 어쨌든 간에. 예, 이게 되네요. 어쨌든 웃겨? 아, 너무 좋아. 아, 너무 행복. 너도 그날 김현이 골 넣길 바라지 않아요? 아, 당연하죠. 그런 날은 넣어야지. 어쨌든 간에, 예. 저희 팀 경기는, 전북 경기는 아마 전북도 힘을 빼고 나올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모르겠다. 예, 어쨌든 그럴 가능성도 있고 저희도 이제 어쨌든 7점 슛이라는 대업이 있기 때문에 킹을 빼고 나올 수도 있겠지만 또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양 팀 모두 다 이제 상황이 너무 애매하고 특히 전북 같은 경우에는 FA컵 준비를 하려면 라인업을 좀 쉬게 해주는 게 맞는데 또 이제 서울이 진짜 강등권으로 가게 되면 이제 밀린다고 오피셜 내용이 나왔죠. 어쨌든 간에. 그래서 좀 양 팀 모두 고민이 좀 클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저희는 4위를 확보를 했고요. 남은 나이스. 대업은 이제 패륜 강등밖에 없습니다. 거기 이제 FA컵이랑 거기 강등 여부만이 저희한테 중요한 거죠. 그 두 가지가. 저희한테 저희 손에 쥐어진 건 이제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7점 슛 사실 이제 말이 7점 슛이지 저희도 7점 슛을 딱 한 번 당해봤고 해본 적은 없거든요. 예. 강원한테 한 번 당해봤고 네, 6점 슛은 한 번 넣어봤거든요. 근데 그때도 이제 탈모련이 있었을 때라서 사실은 스트라이커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인데 스트라이커가 없다 보니까 또 애매하긴 한데 또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을 때 좀 저희에게 남은 거는 패륜 강등이냐 계란 강등이냐 둘 중 하나겠다. 아휴, 뭐, 아무쪼록 마지막 재밌는 결과들이 따라오고, 또, 뭐, 내친김에 저희도 아침도 보내줬으면 좋겠고요. 네, 아침 갈 것 같아요. 저도 이제 FA컵 두 경기 모두 다 갈 것 같고 승강 풀업도 이제 다 갈 것 같은데 재밌겠네요. 이게 남의 일이니까 아주 흥미롭고 제가 저번 방송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좋은 거를 이 상위 스플릿 새끼들만 즐기고 있었다는 게 굉장히 화가 나고 저희도 매년 좀 즐길 수 있도록 내년에도 좀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화이팅! 와, 뭐 했다고 1시간 반이 지나갔지? 격리 마지막 날 아주 순식간에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저희가 개소리도 많이 했지만 또 재밌는 얘기들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그쵸.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죠. 어쨌든 뭐 파우 녹음을 매번 찾아주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이제 제가 어쨌든 이제 저 혼자 말을 해도 되긴 하지만 사실은 티키타카가 되고 또 이제 요즘 폼이 미쳐 있잖아요. 저 이제 코로나 걸린 양반이 이제 굉장히 인내에서 호평이 자자합니다. 인내에서 호평이 아주 자자해요. 저 사람이 상태가 굉장히 안 좋구나, 정신 상태가 나갔구나, 귀엽다 이런 얘기들이 많기 때문에 또 저 사람이 없이 녹음을 하기엔 좀 그래가지고 제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쨌든 뭐 컨디션도 회복도 됐다고 하니까 이렇게 녹음을 해봤습니다. 어우 힘들어. 내 멘트 빼고 저 새끼 저 짓거리 하는 거 앞에서 빼놔야겠다. 환자를 좀 존중을 해줘야지. 어쨌든 간에 제가 과거의 방송들에서는 당신한테 소감을 안 물어봤거든요. 오늘 소감 한번 말씀하시죠. 뭐 어그를 너무 끌고 싶었는데 지난주 방송을 못 나가서 너무 슬펐고요. 뭐 이렇게라도 어그를 끌 수 있는 장이 나와서 너무 좋았고요. 앞으로도 파오와 주기적인 방송에서 어그를 많이 끄는 포르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 나왔네요. 어그로꾼 포르테. 오늘 고생하셨고요. 저희도 1시간 반이나 했으니까 이 정도면 충분하시죠. 해자스럽네요. 겁나 길어요. 이 정도면은 뭐. 어쨌든 저희 파오 8화 녹음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9시 32분 지나가고 있고요. 저희 전북전 끝나고 파오 9화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MC를 맡던 민우였고요. 포르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